긴 시간을 견뎌낸 건물은 그만의 가치가 있다.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옛 연초 제조창. 바스러진 벽돌과 군데군데 패인 벽면, 오랜 세월 비바람에 쓸려 방치된 이 낡은 건물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담배 공장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중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37년 동안 이 연초 제조창 직원으로 일했던 권희혁 어르신. 20대 청년으로 입사해 담배 공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그가 몰라보게 바뀐 옛 직장을 둘러보며 느끼는 감회는 남다르다. 권희혁 어르신은 오늘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문화제조창에서 문화를 만들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화가와 조각가, 연주자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아서 예술의 거리라고 불리는 동네다. 하지만 오래전 이곳은 담배 농사를 짓던 안덕벌이었다. 여기가 안덕벌은 뭐 옛날으로 보는데 뭐 아주 촌이지. 다랑이 논이요, 다랑논. 다랑논이라고 그러면 내려오는 그 도랑이 조그매가지고 또 거기 그냥 그 비포장이 그러니까 쪼봇한 또랑으로다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는 없어도 살지만은 장 없이는 못 산다는 게 거기가. 그 골짜기에 그 사람들이 올라내리고 농사 짓는 그 틈바구니에 끼운 제조창이었으니까 그렇지 뭐. 연탄재 갖다가 뭐 떼고 껍질 갖다 떼고 담배 줄거리 갖다 떼고 그러는 그런 아주 볼 것 없는 농촌이었으니까 말할 거 없지. 194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배 공장인 청주 연초 제조창이 안덕벌에 세워졌다. 이 공장에서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생산한 담배만도 연간 100억 개비. 가난하던 시절 우리나라가 세계 17개국으로 수출하던 청주의 자랑거리였다. 62년도에 그때 이제 혁명 나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되게 예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 한 30명 넘게 들어왔을 거예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누가 저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 끌어줘서 그래서 거기 가서 해외과 가갖고 그냥 거기서 정년까지 하고 말았어요. 형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상급 학교 대신 담배 공장을 택했다.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들도 정부의 배려로 이곳에 채용됐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채 자포자기하며 살던 상위 군인 역시 여기서 새 삶을 찾았다. 입사했던 사람들은 전 6.25 사변 나고서 불고 몸으로서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뜻에서 그런 데다가 많이 취직시켜가지고 국고 좀 절약하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상위용사들 같은 사람들을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장통에 가서 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 대통령이 그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생계 유지를 시키고 그랬지. 유경수 여사가 시찰도 그랬었어. 운영이 잘 돼가지고.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6.25 때 제가 20살 먹어서 대구 농과대학에서 훈련받고 낙동강전도 첫 전투 나갔어요. 거기서 결사대로 참 싸우고 나중에 보급도 안 돼가지고 그냥 물로 그냥 이렇게 배를 채우고 철모 벗어서 이렇게 마셔가면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인 직원들 대부분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다. 이들의 손으로 만든 아리랑, 솔, 라일락, 장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던 담배였다. 하루하루 고된 일가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도 잘 되어 있었다. 공장 안에는 교회와 성당, 법당 같은 종교시설과 휴게실, 식당이 있었고 보건소와 결혼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타가실도 운영됐다. 첫 번에 들어갔던 데가 타가실이 있었어요. 출근하고 이제 10시 반 되면 이제 젊은 미기를 애기를 업고 오죠. 친정 어머니
이제 12시가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또 애기 들고 와요. 전미기로. 밥 먹고 얼른. 응. 타가실로. 그래서 전미기 가면은 이제 또 3시가 또 애기 전미기는 시간. 전미기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은 4시 반이니까.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애기를 조선미기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엑스레이 기사 있고 약사 따로 있고 저 뭐 병리 검사도 있었고 그때는 규모가 꽤 컸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실 또 저 휴게실도 남녀 2군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고 그래서 토요일이면 이제 그 연막 분무기 가지고 소독도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직원들을 위한 체육 대회나 장기자랑 무대도 정기적으로 열렸다. 옛날에 배구부도 있었어요. 직장 대항, 군업 대항 배구도 했고, 제가 배구 선수도 해가지고 여기 배구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제품과에서만 우승하고 말이요. 그런 것이가 감회가 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워라벨을 50년도 더 전인 연초 제조창에서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은 연초 제조창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 제조창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 60%가 됐어요. 직장을. 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 뭐 그렇게 크게 막 이제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참 거기서 살고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사는 게 좋았고 또 농사를 짓다거나 그중에 아니면 난리를 해서 먹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월급날만 되면 안덕벌 주변뿐 아니라 청주 전체가 덩달아 들썩거렸다. 연초 제조창에서 다달이 월급 받는 수천 명의 직원들 덕분에 청주 지역의 경제까지 활성화될 정도였다. 월급날이면은 25일 날이 월급날이었을걸나? 아주 여기 장이 섰었어요. 이 골목에. 그럼 돈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싫어요. 그런데 실제 뭐 한 달 가도 돈 안 갚고 2달 가도 돈 안 갚으면 어떡할게요.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 요번에는 말이야 봉급 나가시니까 꼭 붙들어서 받아야 되겠다고 말이야 진치고 말이야 정문에서 기다리고 그러고 뒤로 다 도망가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후생사라는 게 그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게 그게. 처음에 들어갈 당시에는 정식이 됐는데 4,700원인가 줘요. 그리고 임시직은 7,500원을 줘. 그래서 관리과에 쫓아가서 나 임시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고 조금 있어 거기 나중에 정식 되기가 힘이 드니까 조금 참고 일을 하면 더 좋아질 거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총각이니까 그때 세 식구 배급 타면 동약자로 마냥 그렇죠. 그게 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땀 흘린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 어린 동생들 학비 대주고 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렸던 담배 공장 직원들.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알았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거 딱 집으면 이식같이, 딱 집으면 이식같이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재미로 나가서는 이제 이 한 달에 오늘 210각을 하면은 이제 장려금을 또 지급하고 그런 게 재미로다가 이제 굉장히 돈독했어요. 이권 관계가 이제 개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료애가 굉장히 돈독했지 타 직장보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수작업에 의존하던 담배를 기계가 대신하게 됐다. 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공장은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근데 포장기가 이태리째입니다. 근데 권상에서 이제 담배가 개죠. 까치 담배라 가죠. 왜? 어? 까치 담배가 이제 나오면 우리는 그 담배 완전히 제품 포장 가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담 그게에서 300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다 사회 전반에 퍼진 금연 분위기가 더해져 담배 소비까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대폭 감축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나중에는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대구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 수원 없어지고 전주 없어지고 또 하나가 어디더라? 원주, 청주창이 마지막 5번째 없어졌어요. 결국 2004년 12월 공장 문은 영원히 닫히고 말았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직장인데 저게 없어졌다 하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근데 그 후로도 지금 뭐 국가 시책인가 무슨 뭐 건강이니 뭐니 해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금연 운동 확산되는 게 못내 아쉽고 이제 우리 저 생각이지. 소문난 것뿐이지 진짜. 우리가 그 첫 번에 들어갔던 데가 타가실 있었어요. 거기서 애기 이제 전미기로 오면 전미기 애기 키우고 이제 그 지내갈 때마다 그건 서운하지. 요 타가실을 부셨구나. 이제 퇴직하고서 자기 생활하는 것이 이제 패턴이 이제 단순해졌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나오셔갖고 옛날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저하고 같이 입사해가지고 개를 먹은 것이 그때 한 50명 같이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지? 다 죽고 지금 3사람이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 그 동기에서는. 그게 참 모두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참 아쉬웠네요. 청주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 문화산업단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그때는 각조 사이로라 해가지고 원료부에서 각조를 쓰러 오면 저장 탱커나 마찬가지지. 밤을 재워서 그 혼종을 시켜가지고 2층은 저속기이고 3층은 고속기들이 있었어요. 연초 제조창의 원료 창고였던 이곳이 2002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공장은 다시 기지개를 켰다.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음악 등의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에듀피아. 크리에이터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게임 산업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영화와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속에서 매력적인 배경으로 빛나는 연초 제조창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변화무쌍한 공간성.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청주 영상위원회가 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2011년에는 제7회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다. 공예 전시와 패션쇼, 문화 콘텐츠, 공연 이벤트, 퍼포먼스가 이 자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 후로 젓가락 페스티벌, 11대의 피아노 콘서트, 10월의 금빛 바람, 세계문화 페스티벌 등 수많은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행사가 이어졌다. 도시의 흉물로 불렸던 이곳이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면서 멈췄던 연초 제조창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폐공장이 문화 르네상스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청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문화 브랜드 사업공모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새롭게 재탄생하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24동의 건물, 12만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 17배 정도 크기의 광활한 부지.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이 드넓은 공간을 아파트나 쇼핑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다. 연초 제조창을 없앤다는 것은 청주의 근현대사 기록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청주시는 연초 제조창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튼튼한 건물의 외벽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이게 순수한 국산으로서 쓰지는 않았을 텐데 철근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면 이게 부러지거든. 외산, 미국산이나 이런 걸 썼을 텐데. 그리고 외벽을 뒀다가 공간 쌓기를 한 거야, 나중에. 제대로 해놓고서. 이게 옛날에 지은 저 건물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콩돌이라고 그러죠, 옛날. 작은 자갈. 그게 많이 섞여가지고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가 워낙 강하고 또 철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현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도가 강하고 그래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데는 파지 작업 같은. 현재 지금 제가 여러 군데서 완파를 해봤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다 한개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웬만한 거보다 훨씬 크죠. 또한 건물 속에 남아있는 수평 띠창과 콘크리트 월, 선 험통의 수직 기둥, 굴뚝 등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청주의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담뱃잎을 쌓아두던 창고에서 문화를 발산하는 창구로 동부창고. 이 건물이 제 안에 있는 목재가 참 좋은 나무만 다 들어있다고 해서 이 건물을 못 부셨답니다. 이 전매지청에서 저 경작자가 재배한 잎담배를 여기서 수매를 해서 그걸 이 창고에다가 저장을 했던 거예요. 저장했다가 동부창고는 예전에 담뱃잎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적벽돌과 목조 트러스 공법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근대식 공장 창고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배경인 영화의 촬영 장소로 많이 쓰인다. 동부창고 역시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국내 최초 개방형 수장고를 자랑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담배를 제품화하던 양절 공장은 2018년 12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로 개관했다. 서울관, 덕수궁관, 경기도 과천관에 이어 수도권 밖에서는 처음 세워진 청주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 개방형 수장고라는 점이다. 그 밖에 손상된 미술품의 보존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보존과학실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라키비움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적인 안목을 높여주고 청주와 인근 지역 사회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저희 청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역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주가 문화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 지역의 큰 자랑거리이며 자산이 되겠죠. 작업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공간을 재생해서 정말 더 나은 문화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탁월한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뉴스에서 여공들이 앉아서 담배 막 이렇게 넣고 그러던 거를 봤었던 그 공장인데 막 연습실이 되고 뭐 옛날에를 하고 이게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쓰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울 겁니다. 새로운 청주 문화를 융합하고 완성할 공간, 문화 제조창. 원료를 가공하던 예비 공장은 문화 복합 공간, 문화 제조창으로 재탄생했다. 1층과 2층은 상업 공간을, 3층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각종 전시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4층은 공예 스튜디오와 문화체험 시설, 수장고와 자료실로 배치했다. 5층은 ICT 체험관과 시청자 미디어 센터, 열린 도서관을, 옥상에는 정원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체험, 소비하면서 즐기는 공간으로 완성했다. 특히 공예 클러스터라는 청주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가 있다. 평상시에는 청주를 대표하는 특화 산업으로
공예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에는 공예 도시 청주를 알리는 관광 산업으로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2019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새롭게 단장한 문화제조창에서 열리게 되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문화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뀐 게 또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관심도 많이 가고 혹시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청주에서 이렇게 예술적인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 연초 제조창의 새 이름은 문화제조창 C다. 모든 생명체의 기초가 되고 다른 원소와 융합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탄소 C처럼 국립현대미술관, 공예클러스터, 첨단 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가 서로 유기적으로 융합해 청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겠다는 희망을 담았다. 그 밖에도 C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이 37년간이나 근무했는데 제조창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몹시 서운할 뿐 아니라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새로 태어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칼만큼 할 수 있는가. 이 참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우리 더 청주에 더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청주의 긍지였지만 청주의 흉물이기도 했던 연초 제조창. 그 속에는 가난하고 고되던 시절 꿈을 향해 달리던 청주인의 소중한 추억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직해야 했고 후세를 위한 기록유산으로 남겨야 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청춘을 여기에다 온전히 쏟아부은 이들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다. 한번 말도 못할 그 감이. 참 이렇게 백일지는 누가 생각했어? 안 그래야? 이게 그때 당시 그 건물 다시 새로 탄생해가지고 새로운 변물로 변했으니까 그 얼마나 참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막 한 거요. 과거 담배를 생산하며 근대화 경제의 롤모델이었던 연초 제조창은 이젠 문화를 생산하는 미래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되어 청주를 넘어 세계 속의 문화 제조창으로 도약하고 있다. 다양한 것이 합쳐져 새로운 것이 창조되듯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울려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신개념 테마파크.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시민과 함께 웃는 행복한 청주의 가치를 드높일 새로운 랜드마크. 대한민국 청주에는 문화제조창 C가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촌에도 뭔가 애들 뭐 교육시킬 게 없잖아. 그래서 특수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여변초 생산해가지고서는 애들 대학교 가르치고 애들 뭐 여기 장가들이고 시집 보내고. 한국으로 이게 리모델을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참 무슨 빈집 같고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여기 오기도 싫었었어요. 그러는데 근래 와서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관이라고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냥 그 자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에 아주 좀 많이